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가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거든요. 예, 전기 자동차도 안전 플러그라고 해서 전력을 차단을 시키고 예,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안전 조건을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이렇게 강력한 힘에 의해서 차체가 많이 변형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시듯이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좀 쉬운 표현으로 사람을 창으로 찔렀을 때 빨리 수술을 해서 복구를 하면은 살 수가 있는데 이 아까전 같은 경우 프레스를 누르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그냥 프레스에 누르는 거와 똑같은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망사고예요. 이렇게 심하게 변형이 되고 왜곡이 되고 변형이 될 경우에는 강한 힘으로 배터리에 그 외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정컨대 이 정도 될 정도면은 아마 화재로 바로 좀 직결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린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량의 물을 투입을 하신다든지 소화율을 좀 도포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변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운으로 화재가 나지 않고 요구자가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신속하게 전원을 동력 차단을 시켜놓고 안전 플러그를 제거를 하고 빨리 필러 등을 제거를 해서 요구 조자를 빼내고 난 다음 후송시키시고 나머지 차량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후속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내용들을 보니까 소방대원님들께서 먼저 구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차량들은 메카 기사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와서 다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걸로 좀 저희가 경찰 관계자들 오시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일선 접점에서 먼저 대응을 하시는 여기 계신 소방대원님들이 위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이러한 형태로 많이 변형이 돼 있으면은 화재나 이런 부분들 발생될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물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위험하진 않는데 심하게 변형된 상황에서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잠깐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2교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친환경 차량을 올릴 때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육성으로 원래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조금 안 들리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컨 공조기 꺼야 되지 않을까요? 기록하시려면 이게 약간 좀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요거 끝나고 바로 나가서 실습하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고 거론이 많이 되는데 이거 뭐 줄기율표라고 그래서 관심 가지시면 보시면 되고요. 이게 멘델리예프 할아버지가 이제 이거 정리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러시아 화학자가 이제 이거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디 가면 뭐 있을 거야라고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진짜 그 맞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모즐리라는 사람이 참 안타깝게도 전쟁 중에 뭐 돌아가셨지만은 이거를 이제 근대화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줄기율표입니다. 결국 화학이라는 거는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물질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자연스럽게 항문화해서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들의 전개고요. 그거에 있어서 가장 큰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줄기율표는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세로줄로 되어 있어요. 세로줄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비슷하고 성격이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가로줄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사이즈의 껍질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여기가 수소거든요. 1번이 제일 가벼운 거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무거우고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단 형태 위쪽을 비금속이라고 그러고 아래쪽을 금속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이제 3번 바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가는데요. 3번이 리튬이고요. 리튬이 원자량이 6.9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물질로 보시면 돼요. 금속 중에서는. 이 리튬을 활용한 배터리를 만들어서 차량에 싣고 다니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도 높고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리튬을 물에다 넣으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3번이거든요. 체외각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첫 번째 원자는 껍질에서는 두 개만 있으면 안정화되고 이 한 개를 버리고 싶은 거죠. 이 한 개를 버리고 싶다 보니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물에서 전기분해, 수소와 산소 분자가 만나가지고 이게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때 수소 기체가 이제 엄청나게 다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튬은 물에 뜨면서 물과 반응해 수산화리튬과 수소 기체를 만든다. 이 수소 기체가 결국 가연성 기체고 이게 그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불이 붙어서 이제 폭발을 할 수 있는데 잠깐 좀 동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아니고 그냥 리튬 전지, 리튬 전지. 진짜 무서워. 심지 부분을 소환했습니다. 이거는 살짝 뜯어서 버리고. 지금 완전 긴장돼요. 뜯으면서 무서워 죽겠어요. 오, 뭔가 들어있어요. 오, 여러분 이게 건전지 속에 돌돌 감아져 있던 심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하얀 천 안에 쌓여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 이게 리튬 건전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리튬이 들어있는데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와우, 이거 무슨 뱀이 허물을 벗듯이 건전지 속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리튬입니다. 리튬. 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리튬의 위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깨끗한 정수기물을 떠왔습니다. 이 물 위에 리튬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리튬을 조금 찢어서 물 위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나오는 기체가 이제 수소 기체입니다. 전형적인 알칼리 금속의 반응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나오는 기체에 이제 불을 갖다 대면 불이 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리튬을 통째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로 되는데요. 저희가 그 유기율표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수소 고급이 리튬이고요. 고비 때 나트륨이거든요. 세로줄은 동일한 성격을 나타내는 그룹이라고 하는데 족이라고 하는데 나트륨 폭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실험 영상인데요. 조그만 그 방막을 조그맣게 넣었는데 지금 이제 나트륨을 여기는 이제 학교 운동장에 많이 넣습니다. 물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나오고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열에 이제 척화가 되면서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많이 이제 넣는 거죠. 저 덩어리채로 넣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폭발이 되는 거죠. 이 영상도 다 놔두고 갈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순수한 리튬의 그 메탈을 그냥 그대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소기체를 만들어서 이 수소기체가 이 발열 반응에 의해서 불이 붙게 되면 폭발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대기 중에 습기와 반응하기 때문에 바셀린이나 그 어떤 기름칠 이런 것들을 해서 보관을 한다는 게 원칙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에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전혀 위험하거나 폭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중 전기 자동차 앞으로 나올 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갈 겁니다. 차량의 바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배터리고요. 이게 다 리튬 이온이라는 거죠. 대부분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배터리가 있고요. 이 배터리에 이제 이게 직류죠, 직류. 저장이 되어 있고 그대로 앞으로 가면은 이 직류를 제어하는 제어기가 삼상으로 바꿔서 모터 돌려서 차 간다는 게 모든 전기 자동차의 컨셉입니다. 모양만 다르고 구조만 다를 뿐이지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렁크 뒤쪽 바닥에 배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시트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차량 개발마다의 개발 단계에 따라서 틀린 거고요. 맨 처음에는 여기 이제 트렁크 위쪽에 공간을 좀 차지했다가 2열 바닥으로 옮겼고요. 지금은 이제 2열 시트 아래쪽으로 지금 완전히 옮겨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어기가 있고 직류를 받아서 교류로 제어를 해서 차량이 앞으로 뒤로 간다는 거죠. 현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배터리 위치가 이렇게 보시면은 2열 시트를 드러내면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요 정도 사이즈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을 해주고 끌어주는 차단기,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는 게 이런 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 제어해주는 BMS, 도시락 뚜껑같이 생긴 이 놈이 이제 보존한 배터리를 제어해주는 놈이고요. 네, 트렁크 쪽으로 옮긴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열어보게 되면은 이쪽도 퓨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안에 그 안전 플러그라든지, 그 다음에 BMS,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PRA가 다 여기 쪽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수소차 모든 차량들은 다음과 같이 이런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이 배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클 뿐이고 하이브리드는 좀 작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이런 구성 부품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고전압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인데 하나의 셀이 3.75V가 출력이 나오고요. 그거를 8개 적층시켜가지고 하나의 모듈로 만든 다음에 이 모듈을 10개를 가져갈 거냐, 뭐 5개를 가져가냐, 7개를 가져가냐 그런 차량에 따른 컨셉에 따라서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을 제어해주는 BMS 컴퓨터가 여기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고전압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을 하고 있는지, 온도는 어느 정도, 방전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끌어주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고전압 릴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식혀주기 위한 냉각팬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냉각수가 지나가면서 물로 식혀주기도 하고, 어쨌든
이 고전압 배터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 고전압 배터리에 그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을 제어해주는 차단기 우리로 말하면 두꺼비지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어해주는 컴퓨터가 항상 세트로 돌아다닌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차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형태로 되고요. 차량의 개발 컨셉에 따라서 모양이 사각형이든지 네모난 형태인지 뭐 동그란 형태인지 뭐 그건 그때그때 나와서 다른 거고요. 바닥에 위치할 수도 있고 트렁크에 위치할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앞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이제 차들이 나올 때마다 달라지겠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하실 때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이거 안전 플러그라는 게 있고요. 이 안전 플러그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어떤 글이 써 있냐면은 이 안전 플러그를 보통 이제 세이프티 플러그라고 합니다. 세이프티 플러그에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세이프티 플러그는 고전압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티 플러그 조작 시 심각한 사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비 담당자는 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작업하십시오라고 써 있어서 일반인들은 작업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내게 되면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철대기고요. 여기 안에 휴즈가 들어있는 게 있고 휴즈가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조그마한 단자가 있는데 이걸 인터롭 단자라고 그러고요. 얘가 전체가 빠지면은 여기 이렇게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일종의 핀이거든요. 이게 빠지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BMS라는 컴퓨터가 아 이게 빠졌구나라고 해서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차단기를 절대 안 붙입니다. 이걸 떼내게 되면은 차단기를 붙이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럽 단자를 뺀과 동시에 이게 빠지게 되면은 이거가 전체가 다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현장에 가셔서 혹시 전기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이 되고 변형됐을 때 화재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거를 빼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빼게 되면 어떠한 이펙트가 있냐면은 이거 하나가 60V예요. 60이 하나, 둘, 셋, 4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어떤 명칭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꺼비지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PRA라고 그러고요. 결국은 이렇게 가서 6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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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V. 요거는 이제 240V입니다. 이 차량은 240V가 여기 연결돼 있어서 여기 더하기 빼기를 만지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확 그냥 굉장히 감전되고 위험하고 막 심할 경우 손에 화상 입으면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만지기 전에 저희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정비사가 이걸 빼내요. 이거를 빼낸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더하기 빼기의 단자를 빼내는 겁니다. 그럼 회로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돼서 현장에서 뭐 변속기를 작업한다든지 엔진을 작업하거나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또 이런 차단기, 파워릴레이 어셈블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는데 소방대님들께서 가시게 되면은 이 위치를 알아가지고 이 부분을 빼내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에 혹시 그 차량이 찌그러져가지고 심하게 변형이 되고 이상이 있을 때 이 와이어링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자르시고 막 진행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듈 1과 2, 3, 4 이 모듈의 60V의 전원은 살아있어요. 이 60V는 살아있기 때문에 차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변형이 없거나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전처럼 제가 맨 처음에 보신 그 사진 중에 차체가 심하게 변형되고 찌그러지고 그렇게 외부에 트럭이 와서 부딪힌 그런 상황일 때는 얘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차에서 연기가 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은 좀 안전을 확보를 해야 돼서 뭐 이석을 한다든지 위험하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빼내신다든지 요구 조절을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인터락 커넥터라고 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부분 조그만한 바늘핀 2개짜리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안에. 요게 서비스 인터락 커넥터, 이 인터락 커넥터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앞쪽으로 빼냈어요. 이 인터락 커넥터를 따로 빼놨는데 호나 2호 차량들은 다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안전 플러그를 다 삭제시켜놨습니다. 지금 차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거가 없더라도 얘만 빼놓더라도 이 차단기 파워릴레이 어셈블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안전 플러그를 빼내거나 또는 안전 플러그가 없는 차들도 있어요. 없는 차들은 이걸 빼내면 됩니다. 이걸 빼내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라인이 요거를 딱 빼내게 되면은 안전 플러그를 빼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기 때문에 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PRA를 끊어버리고요. 결국 이 고전압을 앞쪽으로 인가를 안 하게끔 돼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동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투싼 NX4 차량 하이브리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인터락터가 따로 준비가 되는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앞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인터넷 커넥터라고 이 부분을 소방관님들 그 모자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절단을 하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을 가위로 꽂거나 절단기로 꽂게 되면은 인터락이 해제되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이 되고요. 또는 이 부분을 이 커넥터를 이렇게 눌러서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주시면은 고전압 차단에 효과가 있으니 안전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인터넷 커넥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지금 영상을 제가 좀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잡아봤는데, 지금 나오는 투싼 NX4 차량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입는 그 대원님들 쓰는 헬멧 같은 형태고요. 여기를 끊거나 아니면 그냥 커넥터를 빼게 되면은 이 커넥터를 빼게 되면은 이거를 빼낸 것과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를 빼내게 되면 여기 인터넷 단자가 빠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단자를 빼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자를 빼내게 되면은 그 여기 안에 있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이거를 절대 안 붙입니다. PRA 이걸 안 붙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부분 이거를 제어해주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가 이게 얘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버튼 시동이나 여러 가지 시동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얘를 이 작동을 시키려면은 얘한테 모든 걸 인가를 하고요. 얘각을 판단을 해서 얘를 붙이는 거죠. 이 릴레이를 붙여서 전원을 공급하는데 안전 플러그를 빼낸다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커넥터를 빼내게 되면은 얘가 절대 이걸 안 붙여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기는 그대로 여기에 있고 엔진룸이나 다른 쪽으로 이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은 좀 확보가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저기 그 외부에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 그 촬영 쪽으로 이동을 해서 좀 실습을 좀 진행을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